은퇴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이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은행에 찍히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누구나 불안해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라고 하면 연금, 부동산, 노후 의료비 같은 재정적인 문제부터 꼼꼼히 따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은퇴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돈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바로 식탁이다. 아침에 일어나 마주할 사람이 없고 점심을 혼자 먹고 저녁 시간조차 각자의 방에서 흩어져 있는 가족. 그렇게 새끼가 하루를 조용히 지나가면 그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내게 정말 필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뜻한 밥 한 끼였다는 걸. 그동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식탁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대화와 웃음은 언제부터 사라졌던 걸까? 은퇴는 이처럼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 삶의 온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늦은 시작 앞에서 진심으로 변화하고 가족과 다시 마주하는 법을 배운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세 김영수 씨는 35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한 뒤 66세에 정년퇴직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선배였고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엔 하루가 멍하니 흘러갔다. 처음 몇 달은 부지런히 운동하고 친구도 만나며 바쁘게 지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다. 아내는 집안일로 늘 분주했고 아들은 늦은 시간에 퇴근해 간단히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하루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 텅 빈 자리를 보며 문득 눈물이 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가족과의 식사를 생략해왔다고 고백했다. 회사 회식과 출장, 바쁜 일정 속에 저녁은 늘 밖에서 해결했고 주말은 쉬어야 한다며 따로 시간을 보냈다. 이제야 시간이 남았는데 식탁엔 아무도 남지 않은 현실. 그 순간부터 그는 하루 한 끼라도 온전히 가족과 함께 먹기로 결심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아내와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가족 모두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따뜻한 식탁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놓쳐온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고 이제 그걸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다 70세에 폐업한 박정호 씨는 은퇴 후 오히려 아내와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평생 자영업에 전념하느라 늘 바빴고 식사는 늘 아내가 차려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폐업 이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아내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식사 시간마다 다툼이 생겼고 그는 점점 더 말을 줄이며 TV 앞에만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은퇴 후 남성의 고립을 주제로 한 내용을 접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 길로 요리 학원에 등록해 처음으로 칼질을 배웠고 주 2회는 아내 대신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아내는 처음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점차 식사 준비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차리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고 예전엔 몰랐던 서로의 습관과 감정을 다시 알아갔다. 그는 식탁이 다시 우리 부부를 연결해줬다며 가끔은 된장찌개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68세 최명수 씨는 퇴직 후 손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식탁 문화를 만들고 있다.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그는 교육자답게 퇴직 후에도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며 자기계발에 몰두했다. 그러나 정작 손주들과는 거리를 느꼈다. 특히 초등학생인 손녀와는 대화가 거의 없었고 주말에 찾아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손녀가 마트에서 도시락 만들기 키트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그는 그 주말부터 손녀와 함께 토요일 요리 시간을 정해 도시락을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김밥, 샌드위치, 주먹밥 등 간단한 메뉴였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손녀는 요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그는 아이가 좋아하는 유튜브 콘텐츠나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진심 어린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젠 손녀가 먼저 할아버지 이번엔 무슨 요리할까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 그는 음식은 세대를 잇는 달이었다며 식탁은 단지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는 걸 아이를 통해 다시 배웠다고 말했다. 은퇴 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경제적 기반 없이는 편안한 노후를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외식비, 건강보조제, 여행 경비보다 더 절실한 건 오늘 하루 누군가와 함께 나눈 한 끼가 남기는 정서적 충만함이다. 식탁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잃었던 대화를 회복하며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중심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고립과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고립은 대부분 마음을 나눌 식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은퇴 준비이며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가족과의 화해다. 어느새 식탁을 중심으로 웃음이 피어나는 저녁, 그 안에서 은퇴자의 삶은 비로소 다시 살아 숨쉬게 된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식탁에 앉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현대인의 은퇴는 단순한 일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재설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 회복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많은 은퇴자들이 수십 년간 직장에서 보낸 시간에 비해 가족과 식탁에 마주 앉은 시간은 현저히 짧다. 바로 이 공백이 은퇴 후 고립감과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심리적 원인이다. 은퇴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립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관계의 재건축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은퇴자들의 정서와 가족 역동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특히 식탁이라는 일상적 공간이 가진 회복적 힘에 주목해왔다. 은퇴자들에게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가족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다. 식탁은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시키고 일상의 리듬을 공유하게 한다. 이는 은퇴자가 겪는 정체성 혼란, 역할 상실, 존재감 부족 같은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은퇴 이후 급격히 커지는 부부 갈등의 많은 원인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진 남편과 여전히 바쁜 아내 사이의 리듬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 간극을 메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이 식탁이며 그 식탁을 통해 새로운 일상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생애 대부분을 가족의 부양자로 살아오며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지 못한 이들이 많다. 이들이 식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순간 그들은 단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돌봄의 실천자로 거듭날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준비나 함께하는 요리 활동에 적극적인 은퇴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배우자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고 일상에 대한 만족감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사 시간조차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가족은 정서적 거리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은퇴자는 가족 안에서 점점 불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식탁은 단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상징적 장치다. 더 나아가 식탁은 세대 간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손주와의 단절을 호소하는 은퇴자들은 대개 대화의 주제, 접근 방식, 시간의 배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요리와 식사라는 활동은 세대 간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며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필자가 상담한 한 사례에서는 72세의 은퇴자가 매주 손주와 함께 한식을 주제로 한 세계 요리 챌린지를 진행하며 유대감을 강화했다. 그들은 함께 재료를 고르고 요리법을 찾아보고 실패하면 웃고 성공하면 자랑하며 이전엔 없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은퇴자는 요리를 통해 손주 세대의 언어를 이해했고 손주는 할아버지를 더 이상 낡은 권위가 아닌 함께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처럼 식탁은 단절된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식사는 하루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루틴이다. 루틴은 은퇴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터라는 외부 리듬이 사라진 이후 생활의 중심이 무너진 은퇴자에게 하루 세 끼는 새로운 리듬이 되어줄 수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단지 식사의 의미를 넘어 일상의 감각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이다. 따라서 은퇴자의 일상 루틴에 함께하는 식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정서적 건강 유지의 핵심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은퇴 설계의 개념을 확장해야 할 시점이다. 재무적 안정만으로는 고립을 막을 수 없다. 누군가와 나누는 한 끼의 경험, 말없이 숟가락을 들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가 정서적 풍요를 채워준다. 정부나 지역 사회 차원에서도 은퇴자의 식생활을 단순히 건강과 영양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동 식사, 가족 식문화 회복 프로그램 등 관계 회복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을 공동체 내의 은퇴자를 위한 함께 먹는 밥상, 세대 요리학교, 부부 밥상 회복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식탁을 매개로 한 관계 회복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식탁은 개인의 변화로 시작되어 가족을 감싸고 공동체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요약하자면 식탁은 단순한 먹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거울이며 정서적 안전망이며 은퇴 이후 삶의 품격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퇴직 후 식탁에 앉은 당신이 외롭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성공적인 은퇴의 반을 이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오늘 저녁 오랜만에 가족에게 물어보자. 같이 밥 먹을까? 그 한마디가 당신 삶의 다음 장을 따뜻하게 열어줄 것이다.